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총선이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유우파가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이유, 문재인 좌파 정권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만약에 좌파가 과반수를 차지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민주당의 총선 전략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총선 전까지 4+1이라고 하는 군소정당을 데리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서 예를 들자면 선거법도 변형으로 하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검찰개혁 이런 방안들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아주 기동력 있는 과반 형태의 국회 장악을 통해서 자신들이 꿈꾸고 있는 여러가지 이 독재형 개혁을 밀어붙이겠다. 4+1도 이제 필요 없다. 자,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30석 플러스 알파를 일단 얻는다. 자, 그리고 제1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제2비례정당 열린민주당 두 당의 당선자를 합쳐서 20석 이상,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자, 그러면 자신들이 꿈꾸는 제1당은 더불어민주당, 제2당은 미래통합당, 제3당 원내 교섭단체 구성은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합쳐서 제3당, 미래한국당은 제4당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는 20석 미만으로 밀어낸다. 자, 이렇게 해서 제1당, 2당, 3당 순서를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원내 제1당이 돼서 국회의장을 장악하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게 됐던 것은 자신들 민주당 세력이 국회의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었죠. 의사 진행권을 쥐고 있는, 결정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돼서 맡아야만, 자, 원래 이제 국회 선진화 국회법에는 예산안은 국회 과반수 표결만 있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안을 국회의원회 본회의에 회부하고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고 이런 것들에 국회의장의 영향력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장악을 해서 예산안이라든가 기타 다른 국회 선진화법에 걸리지 않는 다른 의사 처리를 하겠다. 패스트 트랙도 마찬가지죠. 330일 최장 걸리는데 마지막에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 지난번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행 처리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생각하는 관건은 국회의장을 장악하는 것. 자, 세 번째,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는 7월에 출범을 하게 되는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확보하겠다. 현재 공수처법에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7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3명, 여기에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7명 중에서 6명 이상이 동의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법원행정처장은 현재 문재인 좌파 정권의 대법원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회장도 진보파입니다. 자, 3명은 일단 우호 세력이고, 그리고 여당 추천,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2명을 추천을 할 수 있고, 야당 추천목 2명 중에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제3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게 되면 2명의 야당목 추천위원 중에서 1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6명을 확보하게 됩니다. 7명의 추천위원 중에서 6명을 확보하게 되면 공수처법에 따라서 공수처장을 대통령에게 추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더불어시민당 제1비례 위성정당이죠. 우의정 대표,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출신, 이 우의정 대표 같은 사람은 과거 이제 광우병 때 광우병 선동 이론을 제공을 했던, 그러니까
미국이 광우병 후진국이니까 미국이 규정하는 기준을 적용을 해서 수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광우병 선동에 일익을 담당을 했던 우이종, 이런 사람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 제1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조국의 오른팔이었던 민변 출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희종, 최강욱, 황희석, 이 세 사람이 앞장서서 공수처가 출범을 하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 제1호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지 약 1년이 되는 해입니다. 1년 만에 윤석열을 제거하겠다라는 저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해야 된 대로 4+1도 번거롭다. 4+1을 하기 위해서 당시 정의당의 민주당이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선거법이 저런 식으로 누더기가 되는 데에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 민주당이 정의당과 후보 단일화 교섭에 절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지금 완전히 초조해 있죠. 오늘서부터 투표용지 인쇄에 오늘 또는 내일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가게 되는데, 투표용지 인쇄 전에 중요한 예를 들자면 심상정 후보가 출마한 고양, 그리고 창원성산, 지난번에 후보 단일화로 간신히 이겼던 창원성산에서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야권 후보, 진보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이 단일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례정당, 위성정당에 가세하지 않은 정의당과는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린 굳이 정의당이 포함된 4+1이 다시 필요 없다. 비례 위성정당 2개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고 민주당이 130석 이상만 얻으면 이 단촐하게 이 몽골의 기병부대처럼 기동화된 이 과반수 세력으로 국회의장을 장악하고 공수처장을 장악하고 예산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해서 임기 후반부를 자신들이 꿈꾸고 있는 일종의 좌파 독재형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계산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갖 교묘한 선거 수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도, 탈원전, 이런 것들 이번 선거 공약집에서 다 뺐습니다.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자영업자라든가 원전 산업 종사자들 또는 이 서민층, 이런 사람들에게 불리한 자신들의 실패한 경제정책은 이번에 선거 공약집에서 전부 다 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섬뜩한 과반수 전략입니다. 만약에 이번 우파가 패배해서 민주당이 저런 과반수를 얻게 되면 제2의 좌파 독재 시즌2가 시작이 됩니다. 우파는